어제는 내가 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어, 그, 보통 사람들은, 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 타인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서 아기를 키워야 된다. 그거는 이제 너무 높은데? 아니면 뭐, 아니, 뭐, 그니까, 어,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인 거잖아, 그거는.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과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냥 마냥 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여서 음, 아니면 예를 들면 특정 시기가 되면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러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진짜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음, 어, 그냥 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서 음,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음.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 근데 그게 어, 어. 나는 그거에,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것에 대해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음, 들면, 흔히 이야기하는, 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주위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든지 음, 그런 식으로 주위 환경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 음,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라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나는 모른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야. 보통은 그러니까 모르지. 몰라. 그게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사람 계속 몰라.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너무 과도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근데 그 부분은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진짜 못 찾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남이 하는 맞아, 것대로 맞아, 맞아. 하는 루틴대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 가끔은 없이. 맞아. 근데 이제 가끔은 어, 이게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는데 뭔가 그렇지. 따라가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되게 그렇지.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그치, 그치, 내가 그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지 않는데 마냥 그게 보이는 것들이 어떠한 보이는 겉모습이 좋아서 아니면 음, 보이는 어떠한 감투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냥 그걸 선택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감투 같은 거에는 음, 되게 좀 짊어져야 될 책임이나 어떤 일들이 사실은 되게 그렇지. 많은데 단순히 그러한 감투만 보고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고, 흔히 요즘 있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렇지. 그 뭐 그럼, 여행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음, 되게 결국은 좀,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맞는 것 같다. 결국은 막 다들 그렇잖아. 되게 보기 좋고 인정받고 이러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진짜 뭔가 하고 싶은 게 찾지 못했다라고 음, 한다면 일단은 안정적인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뭔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선택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뭔가 아니라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고찰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안다는 게 참 행복한 거고 일단. 어. 그리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능력인 것 같거든. 어? 근데 또 이, 웃긴 예.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그리고 남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집중력도 가졌어.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게 진짜 또 중요한 것 같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참 힘들지.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치 자기가 안 될 것 어, 같으면 그 판단이 되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쉽지 옛날에 사시가 있을 때 사법고시 않지. 같은 게 그렇지, 있을 때 나 이게 될 그렇지. 때까지 해서 막 60이 될 때까지 사시 TV에 계속 나오던데? TV에 나오잖아. 나오잖아. 나 다큐멘터리 한 번씩 보는데 음, 한 20년 전 고시촌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 음, 아직까지 그 고시촌에 살고 있는 것도 본 적 있는 음, 그 도대체 뭐를 위한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과연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음, 이건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취미 같은 걸 보더라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 음. 요즘에 러닝 크루가 유행한다고 다 뛰러 다닌다. 과연 그 중에 러닝을 진짜 달리기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음, 몇이나 될까? 그 음, 과정을 즐기면서 본인이 즐겁지 않다면 사실 나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다들이 좋아하는 거를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와 맞지 않다면 빨리 그만둬야 되고 그만두는 어떤 결단력, 자기가 따라가기 그렇지. 힘든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이 음, 음. 든다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다양하게 측면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도 판단을 결단이 필요한 거.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음, 일단은 어떤 모습이 좋아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전혀 못 즐긴다 음, 이런다면 그건 뭐 이제 잃고 리스크랑 내가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버티겠다라고 한다면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내 생각엔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찾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방법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빨리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을 그냥 음, 하나라도 빨리 해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보는 게 차라리 그거는 나 진짜 자기랑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진짜 공감하는데. 그냥 실패해도 맞아, 빨리 하는 맞아. 게 나아. 그게 흔히 이제 인생을 우리는 이제 40대가 됐지만 나이대별로 그게 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10대 때 해봐야 하는 것들, 20대 해봐야 되는 것들, 30대 해봐야 되는 것들, 40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이대별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대인 것 같아. 20대지. 20대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네가 말한 것처럼 빨리 경험해서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돼. 빨리 실패를 해도 빨리 하고. 실패를 해도 빨리 그래서 이게 실패. 아니거나 빨리 쳐내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그 다음 걸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나는 빨리 중요한 게 친구라든지 부모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환경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 왜냐면 보통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면 보통 그게 부모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쭉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른 친구 음, 그리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집에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그냥 상황을 슬퍼하고만 있거나 비관하고만 있거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떠한 생각 자체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거에만 계속 안에 있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할 준비를 하고 내가 이거를 잘하겠다. 내가 이거를 생각보다는 이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부딪혀서 실패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서연이 사실 자살을 한 것도 사실 나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많이 이 자살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생각에 갇혀버린 거야. 그 생각에 갇혀버려서 더 이상 다른 해법 자체가 없는 거지. 사실은 엄청 젊은 나이고 누가 되게 좋은 그건데 그 생각 자체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를 아예 해법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끝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결국 단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자기 자기 주도적인 주도적인 삶을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을 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번 벽에 부딪히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연예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지금 벽에 부딪힌 거잖아. 어떠한 자기 이슈 때문에. 그러면 뭔가 실패를 했다면 빨리 다른 거를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트라이를 해야 했다. 되는데 어떤 생각 자체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내가 뭐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는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해보다 보면은 다른 것에서도 의미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에 갇혀버리는 게 가장 위험하고 그 생각 자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김세롬 배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작품을 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새로운 작품을 하고 좀 언론이라든지 그런 방송에 노출이 되었던 걸로 봐서는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노출이 되었던 걸로 봐서는 기존에 자기가 하려는 그 배우 생활을 이어가려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배우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외부에서 그거를 너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주니 그거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는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진 계기가 외부의 압력이 너무 세니까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그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어떤 해법이 있었을까? 그러면 내 우리가 생각에는 이야기해 볼 만한 건. 근데 분명히 팬도 많았단 말이야. 팬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에만 사실은 기울을 기울이고 응원에만 사실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이것저것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자체가 사실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라는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위험하다기보다는 되게 약간 너무 쉽게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들 얘기만 듣고 굳이 뭐 좋지 않은 얘기를 귀를 닫는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나 스스로를 약간 좀 내가 지난날 잘해왔던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믿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응원해주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조금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에 너무
그거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물론 그걸 아예 맞는 것 같아. 무시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음,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들더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리머들, 이제 특히 역캠 음, 스트리머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차단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 매니저들이 차단을 시키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들을 아예 차단을 좀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차단하지 못하고 너무 노출시켰던 것 같고, 요즘에 요거에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큐토브 ER이라고 밴드가 음, 사실 초반에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았어. 음, 뭐 핸드싱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연주를 안 한다. 또는 이제 자작곡이 없는 밴드가 말이 되느냐. 그런 음, 악플들을 엄청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를 보면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 일단 음, 4명 중에서 3명이 스트리머 출신이다 보니 그런 악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성이 좀 있다. 음, 그리고 음, 내가 볼 때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4명이고 하다 음, 보니 서로 좀 의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반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끌어 주거나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김계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음. 환경이 갖춰진 경우인 것 같고, 그래서 김세롬 사건에도 뭔가 소속사라든지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가 그거를 강력하게 좀 방어도 해주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그게 하고. 결국은 본인의 성격에 어떠한 본인이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드는 생각인데 분명히 주변에 사람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하긴 본인의 부모님도 어떠한 너무 계시고. 자존심이 너무 세다든지 쉽게 타인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힘든 성격이거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거니까 그건 또. 그 벤틸레이션을 어, 스스로 좀 많이 하면 그걸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면 지금 봐봐 프리지아도 이제 유튜브 열심히 잘하고 있지. 그리고 뭐 누구냐 이근 같은 캐릭터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 그냥 이슈가 됐던 사람들이 얼마 하든 뭐 이슈 됐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이병헌도 근데 마찬가지고.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성격을 바로 결국 이게 성격이야 내가 성격이 근데 보니까. 바꾸기가 힘들어 그게. 바꾸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음. 결국은 다른 어떠한 근데 사실 이게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한 어떠한 사람들과 자기의 상황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도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되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랑 달랐다고.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음.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외부의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음. 다른 문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결국 내가 음. 어떠한 생각 자체에 눌려 있어서 다른 걸 못하는 것 자체는 내 내부의 어떠한 그렇지, 문제라고 그렇지,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 저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음. 내가 이거를 뭔가 이 상황 자체에 이 약간 압도되는 이 생각들 자체에서 자꾸 압도되는 어떠한 핑계들만 자꾸 찾으니까 이거 그 안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어떠한 핑계 찾고 다른 환경을 찾는 거로부터가 아닌 내 내부에 있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은 어렵지. 단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스스로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음, 부모님께 그런 고민이라든지 털어놓으면서 이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해서 친구들을 사귀면 친구들하고도 이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치려는 행동, 아니면 마음가짐 이런 게 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쌓여야 되는데 이게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또 좀 잘 안 돼. 경쟁 사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잘 안 됐던 측면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 그렇지, 노출하는 것 자체를 자체가 너무 음, 좀, 근데 이게 한국 사회 자체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보통 그런 친구들은 자존심이 되게 센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자기의 어떠한 과정상에,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과정상에 어떠한 잘못된 조금 미끄러졌던 어떠한 결과물을 드러내는 게 왜 그거를 그걸 드러낸 그 자체가 자기의 모든 거를 뭔가 이제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자기의 그 과정상에 잠깐 미끄러진 게 자기의 전부가 아닌데 그거를 얘기하는 걸 사실 보통 그렇지. 굉장히 꺼린단 말이에요. 특히 꺼려하지, 자존심이 꺼려하지, 센 경우에. 근데 꺼려하지. 그거는 자존감이 진짜 강하다면 나는 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미끄러진 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미끄러진 거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나 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 마음속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무렇지 않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하는 마음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아, 나 이렇게 했었어. 이런 걸 피드백 삼아서 난 내일 더 나아갈 거야. 이런 생각이 다 깔려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야.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근데 자존심이 센 맞아. 사람들은 그 결과 자체가 본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게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긴 한데, 음, 그게 참 어, 심플한 거긴 한데 힘들다. 그게 되게 쉽지 않지, 내가 봤을 때도.